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도성의 북쪽 북악산 기슭에 위치한 화려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권세가 이판대감의 것이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바로 대감의 정실부인 윤서아 마님이었습니다. 꽃처럼 고운 얼굴에 달빛보다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단아한 자태와 깊은 교양으로 한양 4대 부가의 여인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그녀의 행복했던 나날도 언젠가는 끝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차디찬 겨울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의 말이지요. 부인의 소행이 이렇게 뻔뻔할 줄이야. 이판 대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대감이 당신을 믿고 사랑했건만 뒤통수를 이렇게 찔러? 저하마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한 무더기의 편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분명 그녀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서하마님은 그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 소첩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나이다. 저 편지. 정말 제가 쓴 것이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시오. 여기 분명 부인의 인장이 찍혀 있고 필체도 부인의 것이 분명하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고을원님 아들과 밀통했다는 내용이 아니오? 저하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건 모함입니다. 제가 어찌 대감마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저하마님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지만 이판 대감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마님의 귀에만 들린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대감의 애처 매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하마님이 들어온 이후로 줄곧 대감의 총애를 질투했고 이번 일을 모두 꾸민 장본인이었지요. 이판 대감마님, 소첩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매양의 달콤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대감의 목소리는 매양을 부를 때면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매양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지요. 저하마님을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첩이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옵니다만 매양은 가식적인 슬픔을 띤 채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 고을원님 아들과 나누셨다는 편지 말고도 두 분이 밤에 몰래 만나시는 모습을 본 하인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저하마님은 경악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소. 하지만 매양은 이미 완벽한 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향해 부르자 수십 명의 하인들이 들어와 한 목소리로 서하마님이 고을원님 아들과 미래를 가졌다고 증언했지요. 모두 매양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저하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으니까요. 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충분히 들었소.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소. 부인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대감마님, 서하마님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대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마님을 내보내라. 이 집의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매양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대감의 총애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터였지요.
하인들은 서하마님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비단옷마저 벗겨내고 대신 거친 베옷 한 벌을 던져주었지요. 서하마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라비는 그녀를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느냐. 이제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더 이상 내 누이가 아니다. 당장 떠나거라. 서하마님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를 헤매게 되었지요. 그녀의 작고 여린 발은 차가운 눈 위를 걸었고 베옷 한 벌로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서하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길로 접어든 서하마님은 체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진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죽음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땔감을 구하던 한 사내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눈더미 속에 묻힌 것이 짐승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지요. 그것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고. 사내는 깜짝 놀라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 산골에서 혼자 사는 천한 머슴이었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낯선 여인을 데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람의 목숨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살려야 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사내는 결심을 굳히고 서하마님을 자신의 등에 둘러맸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고 차가웠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주인을 섬기다가 늙어 물려받은 초가삼간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허름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돌쇠는 서하마님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와 구들장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불을 지피고 누더기 이불을 가져와 그녀를 덮어주었지요.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괜찮으실 겁니다. 돌쇠는 서하마님의 손을 문질러 주며 그녀를 깨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서하마님은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었지요. 돌쇠는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불을 지피며 방 안의 온도를 유지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녀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요. 이튿날 아침 서하마님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아, 정신이 드셨군요. 돌쇠의 목소리에 서하마님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친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투박한 옷차림과 거친 손은 그가 천한 신부님을 말해주었지요. 서하마님은 순간 몸을 웅크렸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내가 어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셨지요. 제 이름은 돌쇠라고 합니다. 서하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이판 대감의 집에서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거부당한 일.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쳤습니다. 물 한 모금 드시겠습니까? 돌쇠는 손수건으로 싸서 깨끗이 닦은 토기잔에 물을 담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하마님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귀하게만 자라 한 번도 천한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단둘이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나를 어찌할 생각이오?
서하마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의심을 눈치채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를 해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서하마님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절망이 밀려왔지요.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갈 곳이 없소. 서하마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을 불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죽 한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먹어보십시오. 맛은 없지만 배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서하마님은 망설이다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긴 죽은 평소 그녀가 먹던 고급 반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소중한 것이었지요. 고맙소. 서하마님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천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서하마님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하마님은 구들장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화려한 저택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그녀가 이제는 허름한 초가집 구들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대로 눈 속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지도. 서하마님은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돌쇠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잠자리는 단지 낡은 문풍지 하나로 나뉘어 있었지요. 서하마님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돌쇠의 숨소리와 뒤척임에 그녀는 온몸을 긴장시켰지요. 하지만 그가 문풍지를 넘어 이쪽으로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마님이 눈을 떴을 때 돌쇠는 이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두막은 생각보다 깨끗했지요. 비록 허름했지만 돌쇠는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하마님은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무엇이라도 할 일을 찾았지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방 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지요. 빗자루를 제대로 쥘 줄도 모르고 물동이를 나를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니. 서하마님은 자신의 무능함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후 돌쇠가 땔감을 한아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하마님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괜찮소. 고맙소. 서하마님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요. 돌쇠는 땔감을 내려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금세 따뜻한 불이 피어올랐지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서하마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녁거리로 쓸 나무를 다듬는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서하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나물 정도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돌쇠는 자신이 아침에 캐온 나무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하마님은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요. 귀한 집 교수로만 자라 실제로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그녀의 서툰 모습을 보았지만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방법을 보여주었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뿌리 부분을 떼어내고 나쁜 잎은 골라내는 거지요.
서하마님은 그의 시범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돌쇠의 거친 손은 나무를 다룰 때 놀랍도록 섬세했지요. 그녀는 그의 방식을 따라하며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돌쇠의 칭찬에 서하마님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해낸 것에 작은 성취감을 느꼈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지은 밥과 나물로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서하마님은 자신이 도움을 준 음식이라는 생각에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추우면 안 되니까요. 서하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날이 갈수록 서하마님은 조금씩 산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돌쇠는 불 피우는 법, 밥 짓는 법, 물 깃는 법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의 가르침은 친절했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하마님은 돌쇠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깊은 칼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흉터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분명 큰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오? 서하마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쇠는 급히 옷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흉터로 족합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서하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쇠의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닌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하마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을 얻었고 돌쇠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며 도왔지요. 어느 날 서하마님은 돌쇠의 낡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진 옷이었지요. 그녀는 침선에 능했기에 그의 옷을 꿰매주기로 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바느질을 한 서하마님은 아침에 돌쇠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옷이 너무 낡았기에 조금 손을 봤소. 돌쇠는 깜짝 놀라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박했던 옷은 이제 깔끔하게 꿰매어져 있었고 심지어 작은 무늬까지 수놓아져 있었지요. 이렇게까지 고맙습니다. 돌쇠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것은 오랜만이었지요. 그날 이후 돌쇠는 더욱 서하마님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가장 귀한 약초를 캐어다 주었고 맛있는 산나물과 버섯을 구해왔지요. 때로는 먼 마을까지 가서 작은 떡이나 과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게 너무 과분한 것들이오. 서하마님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옷을 꿰매주신 것도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서하마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귀하게만 자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의 벽은 점차 허물어져 갔습니다. 서하마님은 더 이상 돌쇠를 천한 머슴으로 보지 않았고 돌쇠 역시 그녀를 대감짓마님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했지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서하마님을 오두막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하마님은 호기심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오두막 앞에 작은 공터로 데려갔지요. 그곳에는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서하마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매화나무 씨앗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 싹을 틔우려는 씨앗이었지요. 마치 아가씨처럼요. 돌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하마님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이 남아있는 땅에서
매화나무는 첫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하얀 눈 위에 핀 붉은 매화꽃은 마치 그녀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설중매슈의 종매. 서하마님은 감동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네, 설중매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지요. 아가씨도 그렇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실 겁니다. 서하마님은 그제야 처음으로 돌쇠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이판대감의 집에서 쫓겨난 사연, 애천매양의 모략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지요. 돌쇠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지요. 사실 저는 단순한 머슴이 아닙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과거 한양에서 무관으로 복무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숨어 살고 있었지요. 서하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등에 남은 상처, 때때로 보이는 무의 솜씨, 놀라운 지식이 모두 이해되었지요. 그러니 돌쇠라는 이름도. 서하마님이 물었습니다. 가명입니다. 제 본명은 강진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없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지요.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서하마님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돌쇠에게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하마님은 문풍지 너머로 돌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가져다 주었지요. 돌쇠, 아니, 진우 씨. 서하마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이 문풍지를 치워도 될까요? 돌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풍지를 들어 올렸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돌쇠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하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새 삶을 주었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판대감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한 여인으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소. 돌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서하마님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든 신분과 과거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쓰러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하마님은 돌쇠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장에 나갔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서하마님, 큰일 났습니다. 돌쇠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장에서 입한 대감의 수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하마님은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들이 여기까지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산골 어딘가에 대감집 마님과 닮은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요. 대감이 마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찾아 영원히 없애버리려 한다고 합니다. 서하마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 더 깊은 산골로 도망쳐야 합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서하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이제는 내 억울함을 풀 때가 되었소. 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대감의 권세는 막강하고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소? 이제는 매향의 계략을 밝히고 내 명예를 되찾을 때요. 서하마님의 결연한 목소리에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 진짜 정체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관이 아니라 과거 임금의 밀명을 받고 움직이던 숨은 칼이었지요. 그러나 정적들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숨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등의 상처는 그때 받은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한양의 지리와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하마님은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깊은 사연과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도와주시겠소? 정말로? 서하마님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하마님은 문득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매양이 연서를 위조할 때 내 인장이 아니라 몰래 파둔 가짜 인장을 사용했을 거예요. 내 진짜 인장은 항상 내가 지니고 있었으니까. 그 가짜 인장과 위조 문서만 찾아낸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겠군요. 돌쇠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한양으로 향하기로 했지요. 돌쇠는 과거 동료들을 규합하고 서하마님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정보를 모을 것입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거요. 서하마님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숨겨두었던 무기와 돈을 꺼내왔고 서하마님은 정성껏 옷을 손질했지요. 그들은 상인 부부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 녹은 길은 질척거렸고 아직 봄의 기운이 완전히 돌지 않은 날씨는 차가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들은 돌쇠의 옛 동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과거 돌쇠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그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지요. 진우, 살아있었구나. 그의 동료 박서방은 돌쇠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랜만이오, 박서방. 도움이 필요해서 왔소. 돌쇠가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서하마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판 대감의 부인. 아니, 전 부인이시군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과연 절세미인이십니다. 서하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서방은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소식통들을 통해 이판 대감 집안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지요. 대감은 요즘 매양을 정실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마님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필사적으로 마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하마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있겠군요. 돌쇠는 밤을 틈타 대감의 저택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무예와 지략은 한낱머슴의 것이 아니었지요. 서하마님은 밖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경비가 허술해지는 시간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매양의 처소는 동쪽 별채에 있을 겁니다. 서하마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요한 물건을 침상 및 비밀 공간에 숨겨두곤 했지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 행동하겠습니다. 다음 날 밤, 돌쇠는 서하마님이 그려준 저택 지도를 바탕으로 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경비를 피해 동쪽 별채로 향했지요. 서하마님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돌쇠가 발각된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지요. 한 시즌이 지나고 마침내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찾았습니다. 돌쇠는 작은 목함을 들어 보였습니다. 매양의 침상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가짜 인장과 위조 문서들이 있습니다. 서하마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요? 서하마님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마침 내일이 이판대감의 생신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어떨까요? 서하마님은 잠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군요. 다음 날 이판대감의 생신년이 열렸습니다. 한양의 고관들과 양반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요. 대감은 매양을 옆에 두고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요. 그녀는 바로 서하마님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판 대감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매양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오랜만입니다, 대감마님. 서하마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함이 들려 있었지요. 이 자는 누구냐?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온 사람입니다. 돌쇠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목함을 열어 가짜 인장과 위조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은 매양이 서하마님을 모함하기 위해 사용한 가짜 인장과 위조 문서입니다. 마님의 진짜 인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서하마님은 품에서 자신의 진짜 인장을 꺼냈습니다. 두 인장을 비교해 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요. 이럴 수가. 대감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매양은 공포에 질려 후퇴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돌쇠는 다른 증거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매양이 하인들을 매수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들은 모두 매양의 계략을 증언했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판 대감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요. 매양, 내가 정말 이런 짓을...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칼을 꺼내 서하마님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쳐졌어. 매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매양의 칼을 빼앗고 다른 손으로 그녀를 제압했지요. 이 자는 누구요? 대감이 돌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하마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의 반쪽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담대한 고백의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이판 대감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요. 마님, 당신이 천한 자와... 대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하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한 자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판 대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부인. 아니 서하마님,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서하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매양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이판 대감은 파직당했지요. 매양은 결국 그녀의 죄에 따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조정은 서하마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하마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돌쇠의 손을 잡았지요. 제가 원했던 것은 신분의 회복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서하마님과 돌쇠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 멀리 남쪽 바닷가 마을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진우라는 이름으로 돌아왔고, 서하마님은 윤서하라는 이름 대신 그저 서하로 살았지요. 그들의 집 앞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한 그 씨앗이 자라 어느덧 아름다운 나무가 된 것이지요. 매년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나무는 두 사람의 사랑과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하야. 진우가 그녀를 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하가 물었습니다. 저 매화를 보게. 올해도 벌써 꽃이 피었어. 서하는 그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 핀 매화. 우리의 사랑처럼 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나 파멸이 아닌 낡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꿋꿋이 피어난 매화처럼 두 사람은 새로운 땅에서 함께 걸으며 비로소 완전한 봄을 맞이했지요. 이렇게 소박맞은 마님과 그를 거둔 머슴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지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존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눈 속에서 매화가 피어나듯 행복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꿋꿋이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윤설 야담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지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